팩트를 기반으로 초대 손님과 함께 경남의 현안을 꿰뚫는 속내 톡톡 터는 토크, 뉴스인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경남의 정치경제 지역구도를 바꿀 이슈, 바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창원시 광역화인데요. 지난해에는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 모시고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라 여기저기 챙기고 돌아볼 곳도 아주 많으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정부터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는 우리 창원 600년사에 참 의미 있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제일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우리 창원시를 이제 광역시로 만드는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을 작년 11월 16일에 네. 국회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서 네. 이제 국회에서 이걸 다루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창원이 광역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은 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제가 2014년도 취임했는데 네. 2013년도에 우리 창원시의 청렴도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공무원들과 함께 네. 노력을 한 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참 신기일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네. 금년 이제 3년이 지난 금년에는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전국 1등을 해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4,500명의 우리 직원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이걸 동력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창원을 발전해야죠. 깨끗한 그러한 공무원들이 깨끗한 정신으로 네. 발전시키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한계점에 이런 기계 산업을 네. 첨단 산업으로 바꿔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기계 공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제조업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 산업이라는 요소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이게 기억납니다. 네. 그렇다면 2017년 올해는 또 어떤 시정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금년은 이제 가장 큰 이제 일이 창원광역시를 이제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넣어서 이제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려 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후보 공약에 넣어가지고 그 공약을 넣은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바로 그냥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바로 광역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여든 야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장 유력한 후보의 그 공약에 창원광역시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마산 해양 신도시에 마리나 요트 800척을 유치하는 그 마리나를 이제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진해 명동에 네. 300척, 요트 300척을 거기다 유치하는 그런 계약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합계 우리 이제 창원 지역에 마산과 진해에 거기 1,100척의 요트를 계류시킬 수 있는 그 마리나가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남해안에서 가장 큰 마리나 지역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이제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네. 이것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8,500억 원의 이제 돈을 10년간 앞으로 네. 10년간 우리가 그 첨단 산업, 기계 산업을 기계공업을 첨단 산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8,500억을 지금 네. 정부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해가지고 네. 이제 4차원의 그 4차원 산업의 혁명이 이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첨단 산업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금년에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해시태그를 주제로 하나씩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창원광역시 추진 행보를 이어오고 계신데요. 추진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왜 광역시입니까? 네. 우리 창원시는 이미 다른 광역시보다도 더 큰 광역시입니다, 사실은. 네. 실제 내실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면적이 비교해 보면은 우리 창원시가 면적이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대전광역시나 또 광주광역시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GRDP 그 우리가 총생산은 따져 보면은 우리 시가 더 높습니다. 네. 경제력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면을 본다면은 지금 광역시 중에서도 당장 광역시가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들어가는 광역시가 네.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기초자치단체 인구 5만 명, 10만 명의 기초자치단체로 같이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네. 전국에서 제일 큰 기초자치단체, 넓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예.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정말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도 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침체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금 일을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몸에 맞는 옷을 입혀줘야죠.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면 시와 시민들은 어떤 이득과 또 효과를 얻게 될까요? 크게 다르죠. 네. 우선 그 제가 말씀드린다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네. 울산이 광역시가 된 이후에 천지개벽이 일어났거든요. 네. 지금 광역시가 되기 전하고 된 후에 이미 울산의 경제 규모는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네. 우리도 그 만일 광역시가 딱 되는 순간에 우리가 1년에 경상남도가 우리 창원시로부터 걷어가는 도세, 네. 이 도세가 1년에 5천억 원입니다. 네.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5천억 원을 도세로 걷어가거든요, 경남도가. 네. 근데 그걸 우리 광역시가 되면은 우리가 써도 됩니다. 네. 우리도 같은 이제 광역 단체니까요. 그래서 5천억 원을만 그 예산이 있다면 더 있다면은 네. 지금보다도 더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된다면은 우리 교육, 문화, 복지, 그다음 경제 회복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생활 수준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로부터 바로 우리가 이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를 다 그치거든요. 네. 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무슨 특목고라든지 네. 또 국제고라든지 뭐 예술고등학교라든지 마음대로 또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발전시키고 문화 수준도 확 광역시급이 되면 확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도시 전체의 그 경제가 크게 적어도 2배로 빨리
성장한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지난해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요.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조기 대선 전국 상황에서 의원들은 대선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런 상황들이 창원광역시 승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가능할지도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지금 좀 애로를 겪게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2월에 원래 대선이 네.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는 12달, 네. 1월부터 12월까지 12달간 우리가 많은 그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광역시 네, 선격 네. 운동을 의원들을 상대로도 할 수 있고 대통령 후보들 특히 네. 후보들을 만나가지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선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희들한테는 유리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상태로 간다면 탄핵이 이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대선이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로 이렇게 앞당겨질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6개월 정도를 지금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도 갑자기 대선을 이제 이렇게 앞당기게 되니까 바빠가지고 말이죠. 네. 이런 공약 하나하나를 점검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예. 상황이 옵니다. 우리도 또 대선 후보들을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태가 지금 됐지만은 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대신 이제 다음 달부터 텔레비 방송을 텔레비 이 광고를 비롯해서 네. 이제 광고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선 후보들을 이제 찾아가서 네. 우리들이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이걸 공약에 넣어달라. 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 나갈 겁니다. 네. 예. 그 창원시가 광역시로 독립을 한다면 경상남도는 재정적으로나 어떤 규모나 또 지위 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도가 창원시 광역화를 받아들여야 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경상남도와 윈윈 관계에 설 수 네. 있다 봅니다. 서로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 그 경상남도에서 부산이 독립해 나갈 때 네. 그때도 반대를 많이 했고 경남도가 네. 그다음에 울산이 또 독립해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 결과적으로는 볼 때 부산이 이만큼 컸잖아요. 네. 인구 350만의 큰 도시로 커버렸고 울산도 광역시가 돼가지고 컸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발전을 했거든요. 경상남도 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창원, 네. 김해, 예. 양산 네. 뭐 다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도시 옆에 있으면 커집니다. 같이 네.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광역시가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울산, 부산, 창원을 잇는 동남권 경제 벨트가 구성이 됩니다. 네. 이 벨트가 이제 생산하는 그 경제력, 이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예. 이것이 수도권과의 경쟁에 있어서 경쟁을 할 만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같이 수도권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우선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경남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은 주변 도시들이 같이 성장하지요. 네. 그 다음에 또 제일 지금 혜택을 입을 부분은 우리가 광역시로 독립을 하게 되면은 도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부지청이 일부 지금 진주로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가 내륙 지방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진주를 중심으로 한 그 서부지방이 그 또 인구의 3분의 1이거든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네. 이 지역이 총체적으로 도청이 진주로 옮김으로써 그 부분이 총체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서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경남 전체로 봐서 동반 성장을 하게 되고
서로 윈윈하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원 시민들은 창원시 광역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너무나 또 기대가 크고 우리 또 그런 젊은이들 또 경제 모든 것이 아마 제대로 되지 않나. 울산광역시랑 비교해도 인구가 뒤처지지 않고 조건은 좀 갖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광역시가 되면 참 좋은데 그 상급 단체하고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 협조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시민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는 광역시 승격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 지난 1월 6일부터 1월 8일간 3일간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광역시 성격 추진에 창원광역시 성격 추진에 찬성이 69.3%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가 27.4%입니다. 네. 27.4%는 아직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찬성이 69.3%니까 거의 40% 이상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미 창원 시민들은 광역시를 염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열광적으로 염원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금년에 캠페인을 벌일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TV 광고 이거 전국적으로 이제 해 나가 볼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 퍼센티지가 되게 찬성이 80%까지 올라가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우리 유권자가 얼마인가 하면은 85만 명입니다. 창원시만 해도 네. 85만 명에 80%가 찬성한다면 60만 유권자가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사이 대선이 40만 표, 50만 표에 좌우되는데 네. 만일 이 60만 표가 이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표가 자연히 그리 가지 않겠습니까? 예. 저 광역시를 찬성하는 후보한테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선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네. 이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시민 열망이라면은 저는 대선 후보가 그 우리 창원 시민들이 뜻을 받들어서 창원광역시를 해주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내놓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광역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탄핵과 개헌, 대선 등으로 전국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지자체 단체장 이전에 16년간 중앙 정치를 해오셨는데요. 현 정국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 정국은 참 국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실망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 저 대통령께서 탄핵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16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때도 느낀 일이지만은 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느 대통령이든 말로가 전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권력이 전부 대통령한테 집중이 됩니다. 네. 뭐 그 행정부의 국장 하나도 전부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권력이 절대적이면은 부패도 절대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먹을 게 많은데 너무 많으면 거기에 이렇게 파리들이 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원천적으로 그 소지를 없애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앙정권의 권력을 이거 분산시키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도 분산시키고, 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권력도 분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주면은 한 곳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패가 아무래도 생길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빨리 개헌을 해가지고 네. 지금 개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 특위에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빨리 진행해 가지고 이번 선거도 개헌을 해 가지고 권력이 분산된 형태, 그거는 뭐 의원 내각제가 되든 이원 집정부제가 되든 좋은데, 저는 그 국민들이 아직도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아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의원 내각제로 가기 전 단계로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외치는 대통령이, 그다음에 내치는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네. 뽑는 국무총리가, 그리고 외치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네. 이렇게 해서 권력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개헌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비극은 좀 안 생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새누리당 탈당 분당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내비치셨다고 하는데요. 네. 탈당 혹시 준비 중이십니까? 저는 이제 16년간 그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에서 쭉 그냥 같은 당 아닙니까, 그게. 네. 이름만 바뀌었지. 거기서 16년간 국회의원을 했고, 네. 또 원내대표를 2번 했고, 당대표도 1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애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제가 그 한나라당 시절에 야당을 하면서 10년간 여당하고 그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과 참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제가 원내대표 시절이죠. 네. 그때 정권을 10년 만에 우리가 정권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가져와 가지고 여당을 해본 것은 사실 몇 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 당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애착을 갖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탈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우리 중도 보수 세력이 결국은 정권을 잃게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는 이 엄중한 위기에 빠져 있는 안보 상황, 이런 것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진보 세력이 그것을 힘들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든 중도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려야 된다. 네.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면은 그 당을 도울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결단을 내릴 때가 또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하신다면 그 새누리 탈당파들이 지금 줄을 이룬 신당인 바른정당으로 합류할 의사가 좀 있으신지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은, 네. 중도 보수 세력 중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은 그래도 반기문 네. 면 사무총장이라고 봅니다. 네. 이 시대의 정신에도 맞잖아요. 그분이 10년간 국제 외교 사무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국가적인 지금 위기 아닙니까? 안보가.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반기문 총장이라고 보고, 네. 반기문 총장이 정당을 만든다면은 나는 많은 세력이 모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리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금은 이제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에서도 반기문 씨 진영으로 같이 합하리라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새누리당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지금 당을 어떻게든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 네.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결국 탈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 반기문 세력과 같이 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도 거기에 결국 같이 힘을 합쳐서 중도 보수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게 옳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반기문 후보가 지금 어떤 길을 갈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개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시기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대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네. 우리나라에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꼭 그 제왕적 권력에 집착한 사람들이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또
그 권력을 놓기 싫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또 부패해지고 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또 부패해지고 또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뭐 탄핵 사태가 또 일어나고 네. 뭐 이렇게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이 제발 정신 좀 차려가지고 개헌을 빨리 개헌한 후에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개헌 입장과 탈당 의사 이런 행보를 두고 대선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원래 저는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정화 작용을 거쳐서 네. 이런 대통령 탈당하고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경선에 참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혼돈의 정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혼돈 상태에서 아마 좀 정리되는 게 2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 2월 초쯤 되면 저도 저의 거취를 결정을 할 겁니다. 네. 네. 마지막 주제는 해양 신도시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 신도시 복합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부영주택의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이제 좌초되는 것인지요? 아니죠. 마산 해양 신도시를 저는 문화와 관광, 네. 산업이 어우러진 그런 하나의 도시로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근데 부영은 거기다 자꾸 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주거 아파트촌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네. 결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공모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그 공모자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투자처도 지금 우리한테 의사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공모하면은 정말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해양신도시가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바다를 너무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을 훼손을 극최하로 줄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산 해양 신도시로 개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를 주제로 한 대화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앞서 대선 경선 참여 의사도 밝히셨고 도지사 도전과 시장 재선을 놓고 고민 중이시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끝으로 시장님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그 중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하고 통합해가지고 정권을 창출해서 정말 이 안보 위기 또 경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 도움을 드리도록 저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첫째 광역시가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창원시를 살리는 길이고 또 제가 16년간의 중앙정치를 청산하고 창원시장이 된 주된 이유가 우리 고향, 내가 네. 태어나고 자란 이 고향을 광역시로 만들어서 정말 도약의 새 시대를 맞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